옆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 중에 아마 이 단어가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바로 리콜인데요. 국민 소환제의 영어 이름이 바로 리콜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민 소환제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많은 이들의 요구만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죠. 오늘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 소환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홍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내 손으로 파면하겠다는 겁니다. 2019년 5월 31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의 위반 국회의원의 퇴출 장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77.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의정활동 위축,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은 15.6%에 불과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국민 소환제. 이 제도는 불성실하고 불량한 정치인을 몰아낼 수가 있어서 책임 정치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남용 또는 정치 탄압 수단으로 특히 혐오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리스크가 아주 큰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의 범주에 드는 나라들에서는 잘 채택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예로 의회주의의 모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 하원 의원들의 의원수당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되자 2015년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소환법을 제정한 사례를 꼽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국민소환제 채택률이 낮은 것은 바로 국민소환의 오남용 또는 악용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대만의 국민소환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만의 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적, 정책적 입장이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과 다를 때 소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소환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소환 사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책 차이나 실패, 무능, 부패 등을 이유로 소환을 시도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환 청원을 위해서는 청원인이 해당 공직자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1% 이상이어야 하고 10%의 서명으로 파면안을 제출하여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25% 이상이고 파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파면됩니다. 소환이 확정된 정치인이 선거 종료 즉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통지하면 그 정치인은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한꺼위 가오슝 시장이 소환을 통해서 파면된 최초의 선출직 유력 정치인이 되었고 2021년 10월 23일에는 대만 기진의 천도웨이 입법위원이 투표율 51.7%, 주민소환 찬성률 51.5%로 파면되어서 대만 입법위원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당했습니다. 대만은 일찍부터
총통, 부총통 선거 소환법에 따라 총통, 우리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죠.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위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 파면 투표에 붙일 수 있고, 투표율이 50% 이상이고 찬성표가 더 많으면 파면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면당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습니다.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벤 총통에 대해 파면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 소환제, 특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소환제의 오남용, 악용 위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굳이 오남용이 우려되는 국민 소환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국민 소환제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착각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명과 법원에서의 당선 무효형 선고를 통해서 그 직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제까지 국회 제명은 매우 드물었고 당선 무효형 선고 역시 의원직 상실 기준을 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의원이 무책임, 무능, 불성실, 도덕적 일탈로 잘못이나 비리를 저질러도 다음 선거에서 심판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 직접 그 책임을 물어 추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에 의존시키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면 최근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중병 중의 하나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치 영역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으로 가져가서 전가해서 오히려 전국을 경색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정치 실패 또는 정치 상실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는 법조문에 맞는지를 깨알같이 따져서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사법화되기 전에 그것과는 다른 노선에서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국회의원이 범법 행위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법적으로 판단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민소환제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국민소환제는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책임으로부터는 한없이 자유로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입니다. 물론 국민 소환을 헌법에 제도화할 때에는 발동 요건과 정족수가 너무 높이 설정되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고 반면에 그 발동 요건과 정족수를 완화할 경우에는 오남용, 악용의 위험이 커진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먼저 헌법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실시한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고, 가능하다면 아울러 국회의원 총수의 2분의 1을 2년마다 개선하도록 다시 뽑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